1990년대 중반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금처럼 스트리밍 서비스는 당연히 없었고요. 오히려 삑 하는 전화 접속음이 더 익숙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는요, 정말 대단한 서사시들이 영화관이 아니라 바로 온라인 게시판에서 탄생하곤 했습니다. 한 편, 한 줄, 그렇게 천천히 공유되던 바로 그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항상 이 소박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 오래된 PC 화면에서 툭 튀어나온 것 같죠? 전화선을 타고 독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졌을 이 진심 어린 끝인사. 이게 바로 훗날 한국 웹소설의 역사를 통째로 바꿀 어떤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1996년 이 전설적인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업로드되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작품, 바로 바람의 마도사입니다. PC통신으로 온라인에서 한 세대 전체를 매료시켰던, 뭐랄까, 디지털 소설의 선구자 같은 작품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 라니안 나이스만부터 만나보시죠. 보통 이런 판타지 소설 주인공 하면 뭐 엄청나게 강한 마법사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라니안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그런 한 젊은이에요. 그의 내면을 지배하는 건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왜 말을 못한 거지? 이 벌레만도 못한 놈. 그러니까 라니안이라는 캐릭터의 모든 것은요,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그 압도적인 죄책감,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이 죄책감은 결국 끝없는 자기 혐오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를 계속해서 끌어내립니다. 자, 이 캐릭터 프로필을 좀 보세요. 나이 22살, 갸름한 얼굴, 갈색 머리, 뭐 평범해 보이죠. 하지만 초기 성격은 나약하고 소심하고 두려움에 짓눌려 있어요. 핵심 갈등은 과거에 대한 책임감이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바로 이 작가의 말입니다. 작가의 악취미에 의해 괴롭힘 당하고 있는 불쌍한 캐릭터. 작가 스스로가 라니안의 고통이 의도된 장치였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련이 계획된 거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감동과 설득력을 주는 거죠. 그럼 그가 겪은 트라우마가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자기 눈앞에서 형이 살해당하는 걸 목격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말을 잃어버리는 실어증까지 겪게 되고요. 또 강에 독이 퍼지는 걸 막지 못해서 결국 도시 전체의 비극을 초래했다는 비난까지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라니안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스스로를 걸어다니는 재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걸 잃고 절망의 끝에 섰을 때 숙명의 라이벌과 맞서야 하는 그 순간, 라니안은 무언가를 소환합니다. 보통 이럴 때 나타나는 상냥하고 지혜로운 조력자, 그런 존재를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정말 정반대의 존재가 나타나거든요. 이 건방진 인권 나부랭이가 보세요. 이 등장부터가 보통이 아니죠. 라니안의 간절한 부름에 나타난 존재는 바로 오만하고 폭력적이고 그야말로 막강한 힘을 가진 바람의 정령왕 엘케인이었습니다. 이 엘케인이라는 캐릭터 정말 매력적이에요. 종족은 정령왕, 별명은 풍마, 그러니까 바람의 악마죠. 성격은 보시다시피 거칠고 폭력적이고 성급하고 아주 혹독할 정도로 솔직합니다. 라니안과는 마지못해 계약한 스승 같은 관계고요. 자, 여기서도 작가의 말이 핵심입니다. 라니안보다 인기가 좋다. 이게 바로 독자들이 왜 엘케인에게 그토록 열광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의 이 거칠고 공격적인 방식, 어떻게 보면 터프러브라고 할까요? 이게 라니안의 끝없는 자기연민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 역할을 했던 거죠.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이 관계가 어떤지 확 드러납니다. 라니안은 죽고 싶어요. 나 같은 놈은 살아있어봤자 남들에게 피해만 줄 뿐이라고요. 이렇게 자책하죠. 그러면 엘케인은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과거 따위 잊어버려. 너의 문제는 과거가 아니야. 네가 너무 나약하고 비겁하고 위선적인 게 문제다 라고 일갈합니다. 정말 가차없죠? 바로 이 둘의 충돌하는 관계가 바람의 마도사 이야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 엘케인은 라니안이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꼴을 절대로 못 봅니다. 대신에 그 트라우마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라고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거죠. 물론 라니안이 성장하는데 엘케인의 역할이 절대적이긴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요, 그가 짊어진 죄책감이라는 두꺼운 껍질 너머에 있는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알아봐준 소중한 동료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중 한 명이 바로 로이니아 아르미니입니다. 별명은 광검, 미친 칼이라는 뜻이죠. 그녀는 아주 치열한 전사인데요. 그녀의 그 광기는 사실 그녀 자신만의 비극적인 과거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이니아는 라니안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었던 거죠. 일종의 동질감을 느끼고 누구보다 맹렬하게 그를 지지하는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로이니아뿐만이 아니에요. 맹렬한 동맹인 로이니아 옆에는 과거에서 벗어난 미래를 상징하는 조용한 치유자 샬롯이 있고요. 또 모두가 라니안에게 등을 돌릴 때 끝까지 그의 명예를 지켜준 충직한 친구 벤도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라니안의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되어준 거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족이 되어준 셈인데 이들의 존재가 라니안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외부의 갈등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모든 빛나는 주인공에게는 그림자 같은 숙적이 있는 법이니까요. 라니안에게는 바로 카산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둘의 대립은 그냥 누가 더 센 마법을 쓰냐 이런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에요. 라니안, 바람의 마도사는 타인을 지키기 위해 싸우죠. 그의 힘은 관계와 감정에서 나옵니다. 반면에 카산, 정적의 마도사는 오직 개인의 권력과 인정을 위해 싸웁니다. 그의 힘은 통제와 야망에서 비롯되죠. 이건 마법이라는 힘을 대하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철학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시련과 만남을 거치면서 라니안은 마침내 영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결국 이 기나긴 여정은 그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깊은 자기 수용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진짜 강하다는 건 상처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처를 끌어안고서도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진정한 강함이라는 거죠. 라니아는 절대로 마법처럼 과거를 뿅 하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대신에 그 과거를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과연 과거로부터 진정으로 도망칠 수 있는가? 어떠세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닌가요? 이렇게 트라우마, 성장, 회복, 복잡하고 장대한 이야기를 다 해놓고 작가 본인은 후기에서 아주 의외의 말을 합니다. 바람의 마도사에 담긴 철학은 그저 어떻게든 죽지 말고 잘 살아서 이 재미있는 세상 한껏 즐겨보자는 것이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래서 더 강력하게 와닿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작가의 마지막 게시글이 올라온 날짜가 1996년 9월 19일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바람의 마도사는 그냥 재미있는 판타지 소설 그 이상이에요. PC통신이라는 인터넷 초창기 시절에 탄생해서 한 세대의 감성을 지배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는 그야말로 디지털 시대가 낳은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